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14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강연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로 지정된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 등을 듣고 일본 국민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의 귀국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당일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한 장문 대회의 표창식과 최우수상 수상자의 장문 낭독 외에도 작년 8월에 전국 각지의 중학생이 참가해 개최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에서 중학생이 발표한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의 상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 등의 가족들이 등단하여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설이 있었으며 북조선의 내외 정세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향후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강연에 등단한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인 야마모토 미오 씨의 쌍둥이 여동생이자 특정 실종자 가족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모리모토 미사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년 전 보도 이후에 여러분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아 언니인 야마모토 미오의 구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올해 저희는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요코타 미구미 씨도 같은 나이입니다. 사실은 여기 일본 땅에서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언니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4년 6월 4일 평소 때처럼 도서관에 다녀오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집을 나간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언니가 사라져 버렸는지,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 당시 합격한 도쿄의 여자대학 진학을 반대했던 탓에 가출을 한 것인지 줄곧 후회스러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은 든든했던 2살 위의 오빠를 오토바이 사고로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한 언니의 진로에 대해 언니 혼자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대해
일단은 현재 있는 간호학교에 진학한 언니는 아무래도 대학에 가야겠다고 20살에 다시 대학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실정은 이때였습니다. 나흘이 지난 후에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 아라하마 해안에 언니 가방이 떨어져 있었다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부모님과 삼촌이 가장 먼저 달려가 꼬박 이틀 동안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야마나시현 경찰관이었습니다. 20살의 딸, 사건 혹은 사고일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신원 불명의 시신 정보를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는 6월과 7월에 나온 신원 불명 시신에 우리 딸은 없었다. 안심해도 된다. 라는 연락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이후 매년 경찰관의 연락에 기뻐하고 슬퍼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 말이 없는 무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는 4년 동안에 15번 걸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 미여지 어디 있어? 잘 지내니? 라는 가족의 물음에 약한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대답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무언의 전화도 언제부터인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죽음으로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지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언니가 또다시 이 같은 상처를 가족들에게 줄 리는 없다. 이 실정은 언니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1998년경부터 납치 문제가 크게 보도되면서 언니의 가방이 니가타현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늘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2002년 당시 받아보고 있던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 니가타 구출해 여러분들을 소개받았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마지막으로 언니는 납치당한 게 맞아요 라는 말을 듣고 다시 언니를 찾는 수색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고이즈미 총리의 북조선 방문을 계기로 언니에 대한 보도가 커져 동네 사람들과 동급생들이 들고 일어나 서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20만 장의 많은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처음 제출할 무렵 아버지의 몸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제출한 후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중치료실에 있었을 때 북조선 국가보위부 오사부대에서 언니를 봤다는 탈북자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사부대 통신부라고 했는데 무언의 전화가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 저를 보자마자 언니와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와 언니의 미묘한 차이도 알아맞추었습니다. 이 탈북자분은 언니 미호를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에도 2003년 평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생존 정보와
비교적 최근 시기의 정보도 있습니다. 전국에는 납치가 의심되는 실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유엔은 납치된 일본인은 좋게 100명은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웹사이트에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를 871명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정 실종자 가족들은 2017년에 특정 실종자 가족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네덜란드 해구에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엔의 공개 실종자 535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지금 66명의 목격 정보, 생존 정보가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들의 집회 등에서 가족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호소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의 비통한 목소리입니다. 꼭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정말 작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일본의 사회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 북조선에서는 개인의 출신 성분이나 교육 상황에 따라 국가가 직업을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탄광, 광산, 농장 등에 집단 배치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전문학교나 대학의 학생들이 졸업 약 1년 전에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취업 활동의 기간 중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자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구인 웹사이트에 기업 정보를 게시하거나 학교를 방문해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적합한 회사를 찾고 기업 견학과 일본은 인턴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실제로 시험적으로 일해볼 기회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 등에서는 필기시험, 면접 등의 수속을 거쳐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많은 학생들은 졸업 전에 내정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공무원 지망자가 줄어들고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대학 졸업 시에 간부과의 부모의 출신 성분, 가족 및
친척 관계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서류 제출이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후생 노동성이 직업, 지위, 자산 등 가족에 관한 사항을 지원서나 면접에서 묻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항을 파악하여 취업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배경보다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받는 일본 사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후생 노동성에 속하는 공공직업안정소라는 기관이 구직자들에게 희망하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소는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기관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에는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직업안정소에서는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자신의 능력과 희망에 맞는 직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체계적이고 포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북조선 출신자로서 일본에 와서 일본 사회에서 생활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직업안정소의 도움을 받아 도쿄의 전자전문학교에서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희망하던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일본의 취업 지원 제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지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실업보험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하루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보험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취업 의지와 능력을 가진 채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사회에는 신체적인 이유 등으로 일반적인 노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이나 생활 지원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꿈에 따라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북조선의 주민들도 언젠가는 일본과 같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이 보장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일본의 사회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 그리고 2000년의 히트곡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 그리고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